안녕하세요. 뉴스 제목은 참 자극적인 것 같습니다. 친구는 건물주고 나는 일용직이다. 이 단어 자체만으로도 되게 좀 상대적인,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빈부격차가 확 느껴지는 그런 이제 키워드 같습니다. 60대부터 소득 격차가 훨씬 더 커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지만이 부자는 아니어도 빈자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제일 필요한 건 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빚지지 않는 거.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하면 골을 넣었을 때 득점하는 거고, 골을 먹었을 때 실점하는 거죠. 근데 팽팽하게 이제 경기가 이제 벌어지면서 실점하지도 않고 득점하지도 않는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0대 0. 언제든지 뭐 균형이 깨질 수는 있지만 0대 0인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중간인 상태라는 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상태를 만드는 것도 엄청난 이제 힘든 거죠. 우리가 이제 볼 때 뭐 여기에 한 예시에는 택시를 몰고 있는 66세의 이제 장모 씨라고 되어 있지만, 이분이 만약에 빚이 없는 상태라고 하면 매달 버는 200만원 남짓 돈으로 삶이 매우 힘들까요? 아니면 무난할까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무난한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 나이에 12년째 택시를 몰 수 있다라고 하면 나름 그래도 건강이 허락했다라고 보는 거죠. 정말로 만약에 저 200만원 남짓을 버는 저 장모씨라고 하는 분이 빚을 지고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다른 상황입니다. 이게 똑같은 이렇게 워딩이지만, 똑같은 이야기지만, 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고 임대소득이 있는 친구들이 노후 준비가 끝났다. 뭐 그냥 저 내용 자체로만 보면 그래 그럴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즘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지고 중개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쟁 또한 치열합니다. 단순하게 부동산 공인중개사 가지고 있는 사람이 12년 택시 운전하신 분보다 형편이 나을 거다? 예단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이제 회사 동료의 아버지께서는 70대 후반이신데도 여전히 택시 운전을 하신답니다. 뭐 매일같이 이렇게 현금으로 벌어오는 돈이 적지 않으신 거죠. 그 나이에 현역으로 계시는 건 뭡니까? 건강관리도 잘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매달 벌어오는 돈을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동료의 아버지께서도 당신을 위해서 엄청 쓰겠냐고요? 아닐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손자 손녀를 위해서 쓰는 게 더 많을 거예요. 근데 그 나이에 자식과 손자들에게 용돈을 줄 수 있다, 베풀 수 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되게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 수 있을 만큼 되게 큰 힘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뭐 우리가 60대가 됐을 때, 노년이 됐을 때 뭐 부동산을 가지고 임대 수익 받으면서 여유롭게 사는 모습 되게 멋있고 좋아 보일 수 있죠. 근데 너무 그런 것에 고착화돼서 너무 그런 것만 추종하는 건 조금 무리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너도 나도 전부 다 부동산 임대로 임대 수익을 얻는 게 최고다? 뭐 그 성향이 맞는 사람에게는 그게 좋을 수 있지만 무조건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보고 결정하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 뜻대로 잘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많이 벌고 싶고 뭐 여유자금도 많이 갖고 싶고 여유롭게 지내고 싶죠. 근데 우리 바람대로 다 됩니까? 잘 안 되죠. 잘 안 될 때 가장 안전하게 잘 되는 법이 뭡니까? 오랫동안 조금씩 축적하는 삶을 사는 것, 마이너스보다 플러스의 삶을 사는 것, 빚지지 않는 것,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아주 더디더라도 계속 축적해서 저축을 늘려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임계치를 넘어서면 그래도 여유롭게 살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지금의 제가 제 자신이 많이 깨먹고 날려먹어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빈자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성실하게 착실하게 맘먹고 아끼고 성실하게 지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제가 이제 노년의 나이가 됐을 때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좀 더 안정적으로 살고 있겠죠. 뭐 엄청난 부자는 못 될 수 있다는 거 잘 압니다. 엄청난 부자를 바라는 거 아니죠. 중간만 가자가 제 바람입니다. 그 중간은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할 수 있을 겁니다. 있다라고 생각하고 움직여보고 싶은 거죠. 차근차근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누가 뭐라 그래도 삶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 거다라고 생각하고 하나씩 둘씩 챙겨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괜찮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잘 살아야죠. 잘 가야죠. 부지런히 앞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내디뎌야죠. 그래야지 괜찮아질 겁니다. 절대로 그냥 되는 거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잘 따져봐야죠. 잘 챙겨야죠. 잘 살아가야 될 겁니다. 무던히 움직여야죠. 그래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봅니다. 잘 보자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추구하고 어떻게 갖고 나가는 게 좋을지 따져봐야겠죠. 만들어가야 될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뻥 하고 터지는 게 없습니다. 그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한 방을 노리다가 인생이 한 방에 날아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업이 있냐 없냐, 임대소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고령화 될수록 소득 격차가 확대가 된다. 당연히 그러하겠죠. 우리는 이미 2025년에 초고령 사회, 5명 중에 1명이 이제 노인인 사회가 이제 되죠. 하지만 확실한 건 뭐다? 60세 이후에도 어쩌면 지속적으로 일을 하면서 노동하면서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60세, 65세 은퇴하는 사람들이 아마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확실한 건 뭐다? 현역일 때, 젊을 때부터 앞으로 뭘 하면 좋을지에 대한, 뭘 하며 살지에 대한 고민, 생각 이런 것들을 계속하며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좀 더 안정적으로 삶을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점점 더 많이 하게 됩니다. 확실한 건 뭐다? 비치지 않아야 된다. 비치지 않아야 되고 현재 범위 안에서 어떤 식으로든 계속 플러스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게 가장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자꾸 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빈부격차가 더 심해진다. 이 말인즉슨 아주 어렸을 때, 아주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축적해 나가면 나중에 어느 시점부터는 자산이 많이 늘어나지만 젊었을 때부터 자산을 저축을, 노후 준비를 못하면 노년에 많이 불행해진다라고 해석을 해도 무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확실한 건 뭐다? 우리네 삶은 결국에는 불평등하다. 더 힘들 수도 있고 더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좀 더 여유로울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우리네 삶을 잘 지켜나가야겠죠. 차근차근 앞으로 꾸준히 뭔가를 이뤄나가는 삶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는 게 쉽냐?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현실을 인정하고 차근차근 앞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내디디면서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 괜찮았으면 좋겠고 또 항상 비치지 않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